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TSMC 전성시대입니다.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52.7%로 50%를 넘겼습니다. 삼성은 17.8%입니다. 더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도 같은 대만 업체인 TSMC 실적 호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올 한 해 이익 성장률이 5%는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메모리가 올 한 해 죽을 순 사실을 떠올리면 대단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7나노 공정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최대 성숙 시장이라는 12에서 26나노 공정도 모두 풀캐파로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CPU 추격자 AMD와 5G 칩 드라이브의 한창인 미디어텍, 퀄컴 덕분에 내년 1분기 실적도 아주 특별한 수준의 이익이 기대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제는 TSMC 고객들이 TSMC 리드타임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리드타임은 파운드리의 고객이라는 팹리스들이 칩을 파운드리에 맡긴 이후 실제로 만들어진 칩을 받아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TSMC 고객 중 하나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 자일링스라고 있습니다. 자일링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SMC의 7나노 공정을 활용하려면 리드 타임이 이미 100일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TSMC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참에 TSMC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특성, 그리고 고객이라는 팹리스와의 관계, 파운드리도 장치 산업이라는 것, 이런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TSMC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파운드리는 팹리스와의 고객 관계가 매우 끈끈합니다. 어느 업종도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일 것인데요. 그런데 파운드리는 그 끈끈함의 정도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더 강합니다. 팹리스가 칩을 설계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제작 라인을 갖고 있는 파운드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파운드리의 어떤 제조 라인을 활용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서 팹리스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또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는 영국의 ARM이라는 설계 자산 업체도 있고 EDA 툴, 설계 툴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파운드리와 연계해서 자신의 제품을 쓰기 좋게 만듭니다. 팹리스는 설계할 때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또다시 활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팹리스들은 파운드리 제작 라인과 파운드리를 기초로 설계 자산과 툴을 제공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칩을 설계합니다. 팹리스 입장에서 파운드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의 연속성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팹리스가 기존에 함께 일했던 파운드리와 계속 일을 같이 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해로 대다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칩이 나와도 설계도에서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됩니다. 파운드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지만 기존 파운드리를 이용하면 이들과의 소통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TSMC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특정 트랜지스터가 삼성전자, UMC 등으로 파운드리를 바꿔서 생산하면 셀 설계 차이로 인해서 효율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이퍼 실물을 살피는 데에만 3개월가량이 걸립니다. 극심한 경쟁에 노출된 팹리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공정 관리에 실패하면 1년 비즈니스 자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팹리스로서는 가급적 최고 파운드리, 오랫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온 파운드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TSMC는 198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삼성은 당시 메모리에만 집중하던 때였죠. 1984년 256K D램 개발에 성공했던 게 삼성입니다. 삼성이 2000년이 넘어서 파운드리 사업에 나섰다는 점을 생각하면 TSMC에 비해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고객을 TSMC가 다 싹쓸이 하다시피 했으니까 TSMC의 선점 효과를 넘어서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파운드리 사업 여건을 안다면 삼성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잘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TSMC의 공정 재활용 능력 때문입니다. 오랜 업력으로 노하우가 탁월합니다. TSMC는 신공정도 구공정을 활용해 최대한 투자를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TSMC에게도 좋지만
팹리스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7나노 공정, 최고의 신공정이라는 7나노 공정만 해도 TSMC는 불화 아르곤 ARF 공정을 활용해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최고의 신공정이라는 7나노 공정까지 이전 공정을 재활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공정 재활용 덕분에 7나노 공정의 대량 생산 라인을 삼성보다 빨리 깔 수 있었고, 그 덕분에 TSMC는 퀄컴의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5G 칩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TSMC의 12나노 공정도 16나노 공정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팹리스로서는 기존 16나노 공정에 맞춘 설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도 칩 성능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첨단 공정으로 칩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리스크에 칩을 노출시킨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신공정을 구축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을 가급적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팹리스의 설계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TSMC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TSMC가 잘 나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파운드리도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추격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메모리보다 빨리 EUV, 극자외선 공정이 도입된 분야입니다. EUV 장비 한 대 가격은 1,500억 원에 이릅니다. 후발주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크죠? 7나노 공정을 EUV로 구축하는데도 그 장비 수십 대가 필요합니다. 수조 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비를 사는데도 수조, 많게는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경쟁에 이겨서 장비 가동률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투자해서 따라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데요. TSMC, 삼성전자만 EUV 공정을 도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세계 5위죠. SMIC로의 그 EUV 장비 수입이 금지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조치가 없었더라도 SMIC가 파운드리로서 EUV를 활용할 날이 진짜 올 수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제 겨우 14나노 공정 대량 생산에 돌입한 SMIC입니다. 실제로 돌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진짜 EUV 공정을 활용하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스크를 SMIC가 견뎌낼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천하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도 EUV 공정을 포기했습니다. 조만간 SMIC도 선택의 순간을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TSMC의 뛰어난 후공정 기술력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를 중심으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이 자연상태의 규소를 채취해서 웨이퍼를 만드는 까지의 공정이 바로 전공정입니다. 그리고 웨이퍼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검정색 지네다리처럼 생긴 반도체로 만드는 공정이 후공정인데요. 이 전공정을 통해서 수백 개의 칩이 바둑판처럼 인쇄된 웨이퍼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후공정에서는 웨이퍼에 인쇄된 수백 개의 칩을 하나하나 낱개로 자릅니다. 이런 칩을 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는 외부 충격에 쉽게 손상되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칩에 정기적인 연결 장치를 마련해주고 외부 충격에 견디도록 밀봉 포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마치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패키징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메모리 강자인 삼성은 전공정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공정은 TSMC에 비해서 아직 많이 약합니다. 이 후공정 기술이 탁월한 것이 TSMC의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TSMC의 실적 호조를 계기로 왜 TSMC가 잘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